최근 들어 은퇴 후에 더욱더 활발한 행동을 보이고 보다 건강한 그리고 현금 흐름이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놀 줄 아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시니어의 유형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그것이 주는 퇴직 후 삶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큰 특징을 고르라고 하면 이전보다는 더 독립적이라는 데 있는데 저 독립적인 경제력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다 건강을 챙기며 활력적인 일들을 찾는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나 생명사나 라이나 전성기 재단에서 만든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물론 샘플 수가 123명에 그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는 일만 빼고 뭐든 열심히 하는 핵인싸라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제는 일과는 동떨어진 그 해방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찾는데요. 주로 취미, 운동 이런 쪽으로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행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더 여기서 나아가서는 악기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산별곡, 청산의 살을 읽다 유형인데요. 약간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긴축하면서 그러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 원래 안빈낙도가 상당히 좋은 말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그런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떨어져서 사는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안빈낙도형을 두 번째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인생에는 은퇴란 없다 하고 월커홀릭인데요. 퇴직은 인생이 끝나는 기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또 계속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득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투철해서 퇴직 후에도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형을 세 번째로 들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배움은 죽을 때까지 하는 재학생이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유형을 나눈 것은 무엇이든 배워두면 쓸데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100개 이상 자격증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한 것도 있고 워낙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해서 어떠한 이런 네 가지 유형을 새로운 유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요. 퇴직 후 삶을 다시 액티브 시니어를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퇴직하게 되면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직장에서 주는 소득보다는 약 40%, 심하게는 40%에서 적게는 60%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건강에 있어서는 나이가 드는 50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씩 퇴화하게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약 73세라고 봤을 때 그 60세 이후부터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체감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시간에 있어서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대신에 제3의 장소라든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현금 흐름과 건강에서는 어느 정도 만족된 상황이고요. 다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에 초점을 둔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본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선배들의 경험을 보면요. 즐기는 인생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언제까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여행도 언제까지 다녀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행에 대한 그 동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댓글을 다신 그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요. 처음 몇 년은 좋지만 이게 계속할 수 있는가? 특히 몸이 더 악화되고 아니면 더 재미를 못 느끼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즐기는 인생이 과연 끝까지 즐길 수 있느냐에는 퀘션 마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일과 활동이 중요한데요. 일은 소득을 원하는 중심이라고 본다면 활동은 소득과 함께 소득은 약간의 소득이 있지만 의미 있고 자기의 일,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것을 활동, 일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자기가 삶에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것을 하나의 뭉뚱그려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전문가들, 선배님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래 안민학도 좋은 의미에서 여기서는 약간 회피하고 시골에 사는 그런 용어를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흔즈미라는
글을 쓰신 교수님의 경우도 보더라도 70이 넘으셔서는 지리산에서 계셨는데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글을 많이 쓰십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어울려야 하고 아무리 안빈낙도라 하더라도 그 한계가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거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안빈낙도라면 좋지만 고립된 사회와 고립된 것이라면은 의미가 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워커홀릭의 경우에는 소득을 위한 일은 퇴직 전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퇴직 후에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가? 물론 돈 버는 건 의미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속이 가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은 60세에서 많이 무너지기 쉽고요. 그다음에 창업을 했다. 이 경우는 실패율이 높고요. 만약 하던 일을 지속한다. 그랬을 때에 그것은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퀘션 마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웰다잉을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소득을 위한 일만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주어지는데요. 액티브 시니어를 만약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독립적인 군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리감이 어떠한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위한 일이 결국 아름답지 않게 끝날 수도 있는 것들을 선배님들을 많이 보고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방향을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또한 세상을 향한 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요. 새로운 배움에 있어서도 자격증 이런 것 같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것보다는 이웃을 위한 배움 그리고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접목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를 단순히 돈의 관점 그리고 어떠한 그 여유, 시간의 관점에서 자신을 위한 관점에서는 즐기는 것, 안빈낙도 소득을 위한 일, 새로운 배움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의 방향이 삶이라는 관점을 놓고 시니어들이 경륜을 가지고 사회라는 관점, 이웃이라는 관점, 가족이라는 관점, 열린 관점, 관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씩 하나씩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랬을 때 액티브 시니어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삶에 있어서 현금 흐름과 그 건강한 건강을 가지고 시간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포함한 이웃과 사회로 그런 환원되는 그래서 그 경륜이 사회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떤 유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신의 방향을 만약 여기에 매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20년, 30년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20년, 30년 지속했을 때 앞에서 살펴본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궁극적인 질문들, 나란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언젠가는 맞닥뜨릴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래서 그 바탕으로 다시 삶을 설계해보는 그런 것들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